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핀란드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보게 된다. 한 소녀 알리아가 숲속에서 여러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다. 알고 보니 알리아를 쫓는 남자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알리아는 호수로 몸을 던지지만 익사하기 전에 남자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그 후 장면은 한 은행으로 전환된다. 그곳에서는 렉스라는 남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가 왜 거기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짝사랑하는 메디를 만나러 온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렉스가 메디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은행은 갑작스럽게 강도들의 습격을 받는다. 강도들은 보안요원을 즉시 사살한다. 그 결과 이전까지 평온하던 상황은 일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제 메들린 오거스타, 렉스는 한 여성의 가방 속에 총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동에 나설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렉스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 듯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총이 들어있는 여자의 가방이 갑자기 던져져 렉스의 무릎 위에 떨어진다. 그 후 장면은 법정으로 바뀐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렉스는 은행에서 강도들을 모두 죽였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고소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영웅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는다. 8년 후 우리는 출소한 렉스가 자신의 얼굴이 실린 잡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잡지는 8년 전 그의 영웅적인 행동 덕분에 그를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다. 출소 후 렉스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언론의 끊임없는 주목을 받는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렉스를 불편하게 만들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양심 혹은 또 다른 자아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보면 알 수 있듯 그의 분신은 렉스보다 훨씬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분신은 렉스에게 꺼져버려 라고 말하며 그를 몰아붙인다. 렉스는 그들의 존재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닫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무리에게 던지는 상상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현재의 스트레스를 감정적으로 해소하려는 상상일 뿐이다. 렉스는 대중적으로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영웅적 행동을 탐탁지 않아 하며 위험한 정신병자로 간주한다. 이후 렉스는 친구를 찾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로 더 이상 삶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털어놓는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 핀란드로 이사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핀란드를 선택한 이유는 나름 논리적이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종이로 만든 침을 지도로 쏘았는데 그 침이 핀란드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 후 장면은 숲으로 전환되고 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쫓기며 달리고 있는 모습이 비춰진다. 그를 쫓는 사람들은 영화 초반부에 등장한 인물들과 닮아있다. 이 장면은 해당 사건이 핀란드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곧 렉스가 도착할 장소임을 암시한다. 그 남자는 이후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는 강한 생명체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다. 다시 렉스로 돌아간다. 그는 공항에 도착해 있고 늘 그렇듯 누군가가 그를 촬영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렉스는 낯선 부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현장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그를 촬영하자 렉스는 점점 짜증이 쌓여 화장실로 향한다. 하지만 그 낯선 부부 중 남편이 이미 화장실에 들어와 있고 렉스가 소변을 보는 동안 그를 노려보고 있다. 다시 자리에 돌아온 렉스에게 아내는 섬뜩한 미소를 짓는다. 핀란드에 도착한 후 렉스는 택시를 기다린다. 멀리서 한 택시기사가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그 택시기사는 줄을 무시하고 렉스 앞에 차를 세운다. 렉스가 택시에 타자 기사는 마취가스를 뿜어내고 렉스는 점점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렉스는 힘없이 말하며 의식을 잃는다. 장면은 한 가정집으로 바뀌고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집 지하실에 납치되어 묶여있는 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순간 렉스의 두 손은 묶여있고 한쪽 다리는 절단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렉스는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그의 양심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막는다. 그의 양심은 이후 렉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소리질러 감정을 해소하라고 부추긴다. 사실 그의 양심은 렉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사디스트적이며 렉스의 생존과 파멸에 모두 큰 역할을 한다. 그 양심은 렉스에게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든 분석할 수 있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관찰을 마친 후 양심은 공항에서 봤던 그 낯선 부부가 범인임을 결론 내린다. 렉스가 자신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의 양심은 이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손을 묶고 있는 밧줄이 너무 단단해서 그의 양심은 생존을 위한 다른 계획을 세운다. 양심에 따르면 만약 범인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렉스는 의식을 잃은 척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자전거가 많이 놓여있는 것을 본 양심은 이 납치범들이 가족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편 가족들은 모두 위층에서 잠들어 있다. 하지만 가족 중 막내인 올라비는 잠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호기심을 느낀다. 아직 밧줄을 풀지 못한 렉스는 이를 이로 풀어보려 애쓴다. 그 사이 올라비는 렉스가 갇혀있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올라비가 들어오자마자 렉스는 곧바로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한다. 방문자가 아이임을 알아챈 렉스는 그 아이를 이용해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올라비를 가까이 오도록 유도한 뒤 절단된 다리로 얼굴을 걷어차고 양쪽 허벅지로 그를 눌러 제압한다. 곧이어 올라비의 누나가 동생이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지하실로 그를 찾으러 내려온다. 그녀의 이름은 알리아이며 앞서 여러 남자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그 소녀이다. 이 장면을 통해 그녀의 가족이 렉스를 납치한 범인님이 드러난다. 이 순간 렉스는 만약 알리아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든다면 올라비의 목을 꺾겠다고 위협한다. 하지만 렉스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공포로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실수로 올라비를 풀어주고 만다. 이로 인해 그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 올라비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자 사이코패스 가족은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어머니는 올라비에게 해를 가했다고 믿으며 알리아의 뺨을 때린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알리아가 가족과는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렉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알리아가 갑자기 미소를 지고 자신이 렉스와 결혼한 상상을 하면서 더욱 강해진다. 이는 그녀가 렉스에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족이 병원에 있는 동안 알리아는 지하실로 내려와 렉스의 다리를 치료해주기 시작한다. 그녀는 렉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난 알리아야. 널 좋아해. 그녀는 가족이 어떻게 사람들을 납치해 큰오빠에게 먹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오빠는 인간 고기를 갈망하는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고 아기 시절 아버지를 물어뜯음으로써 그 증상이 처음 드러났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가족은 큰오빠의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리아는 이 일에 동의하지 않았다. 오빠가 피해자의 고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가족은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야만 했다. 밤마다 죽음이 알리아의 삶을 따라다녔고 그녀는 여러 번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가족은 늘 그녀를 찾아내고 아버지가 만든 나무 우리 속에 가두곤 했다. 이야기를 털어놓은 알리아는 렉스를 불쌍하게 여겨 바닥에 칼을 남겨두며 직접 가져가 라고 말한다. 렉스는 힘겹게 칼을 손에 넣고 밧줄을 자르려 하는데 갑자기 알리아의 새오빠가 나타난다. 알리아의 새오빠는 렉스를 즉시 처형하려 한다. 렉스는 재빨리 의식을 잃은 척하고 그의 영위는 성공하여 형제들은 그 계획을 포기한다. 그 와중에 렉스의 양심은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형제들을 당장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나이다. 곧 우리는 이식인 가족이 아주 잘못된 사람을 납치했음을 깨닫게 된다. 이후 그들은 렉스의 붕대로 감싼 다리를 보고 즉시 알리아의 방으로 그녀를 찾으러 간다. 하지만 알리아는 지하실에 숨어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그녀의 오빠들이 다시 돌아와 그녀를 붙잡고 위층으로 끌고 간다. 그 직후 렉스는 알 수 없는 액체를 주사받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한다. 우리는 다시 8년 전으로 이동하며 렉스가 은행에서 강도들과 맞섰던 장면을 보게 된다. 이제야 우리는 렉스가 얼마나 잔혹하게 강도들을 처치했는지 알게 된다. 그 당시 그의 행동은 양심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그 잔인함 덕분에 그는 많은 이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죽을 시간이야 카우보이. 그의 양심은 그렇게 속삭이며 렉스를 조종했다. 메디를 구하려는 순간 강도는 렉스의 무자비함에 압도당해 두려움에 빠진다. 메디가 풀려난 직후 렉스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강도를 쏘았고 그 총알은 강도의 손에서 튀어 찬장을 향해 날아간다. 불행하게도 그 찬장 안에 숨고 있던 은행 직원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만다. 이 끔찍한 실수로 인해 렉스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다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결국 8년형을 선고받는다. 형이 너무 길자 메디는 기다림을 포기하고 렉스를 떠나게 된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렉스는 의식을 되찾고 자신이 사이코패스에게 다리를 절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를 걷어차고 남자는 마취제를 더 가지러 급히 나간다. 그 틈을 타 렉스는 알리아가 남긴 칼로 손을 묶은 밧줄을 자르려 한다. 잠시 후 남자가 돌아오자 렉스는 그에게 칼을 던져 귀에 꽂아버린다. 시간을 허비할 틈 없이 렉스는 주변에서 탈출했을 도구들과 무기를 찾는다. 운 좋게도 그는 다음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도구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절단된 다리에 골프채를 고정한 채 온 힘을 다해 위층으로 기어오른다. 지하실을 탈출한 그는 양심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알리아도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집을 빠져나가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인다. 양심과의 대화는 이미 방향을 정해준 듯하다. 한편 병원에서 돌아온 부모는 집 앞에 흩어진 핏자국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아들들도 막 깨어나고 부모는 렉스를 놓친 것에 대해 그들을 심하게 꾸짖는다. 렉스가 경찰을 데리고 돌아올까 두려운 가족은 도망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그들의 도피 계획은 이미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 렉스는 테이블 아래에 숨어 기다리다가 네일건으로 가족들을 하나씩 처치한다. 어머니를 겨냥하려는 순간 네일건의 탄약이 떨어지고 그는 의족처럼 단다리에 부착한 골프채로 그녀의 머리를 강타한다. 이 장면을 본
하지만 그녀의 아들이 분노하며 달려들자 렉스는 망설임 없이 칼을 던져 그의 몸에 박아 죽인다. 그 직후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를 알리아가 스스로 죽이면서 끔찍한 싸움은 더욱 참혹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이제 그들 앞에 알리아의 첫째 오빠 거대한 식인광이 계단을 내려오며 등장한다.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고 렉스와 식인광은 처절하게 맞붙는다. 격투 도중 렉스는 냉장고문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놀랍게도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발견한다. 다리가 아직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낀 렉스는 그 다리를 빼내 식인광의 입에 밀어 넣는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렉스는 알리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기로 한다. 어느 날 밤 렉스와 알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렉스에게 관심을 보이자 알리아는 질투심을 느낀다. 바로 그때 알리아에게도 렉스처럼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함이 드러난다. 그녀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 여자를 죽이는 상상을 하며 자신도 렉스와 똑같은 성향의 인격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이 장면을 통해 둘은 완벽한 궁합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남은 막내 아이는 부상에서 회복된 후 가족의 복수를 다짐한다. 이로써 이야기는 끝이 난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